갑시다. 네. 다 받아봐요, 진짜. 엄청 좋다. 물생은 어때? 괜찮아? 너울이 좀 있긴 한데 파도가 오늘 심하지는 않네. 다행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일단 자리는 좀 안쪽으로 안전하게 잡자고. 이 아이스박스에 엄청난 걸 준비해왔지. 이거 아이스박스 딱 열면 오늘의 메뉴가 있어. 우와, 이게 뭐야? 짜잔. 이게 뭐야? 짜잔. 우와, 야, 오늘 뭔데? 메뉴는 봄동 비빔밥이야. 두쫑크가 엄청 유행했잖아. 두쫑크 다음에 이 봄동이 엄청 유행이더라고. 오늘은 내가 봄동 비빔밥을 준비해왔어. 그냥 봄동 비빔밥이면 재미없잖아. 이 물속으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맛있는 해산물 잡아서 해산물 봄동 비빔밥을 오늘 맛있게 만들어줄게. 우리나라가 유행이 엄청 민감한 것 같아. 유행이 뒤처지면 안 되니까. 오늘은 낮에 들어가가지고 맛있게 해산물 봄동 비빔밥 먹고, 야간에는 아직 피문어 시즌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대학문어를 노리러 야간 다이빙까지 한번 해볼 건데, 피문어가 보통 이제 5월달까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봄이 오더라도 수온은 조금 더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수온은 굉장히 차갑단 말이야. 동해 쪽으로 계속 나오니까 오늘은 낮 다이빙부터 야간 다이빙까지 계속 쭉 이어서 하루 종일 다이빙하는 데이야 오늘. 아, 우리 해산물 천지야, 그러면? 오늘 해산물 터지게 먹는 거야 오늘. 야. 이제 봄동 비빔밥에 넣은 해산물을 잡으러 바다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이야. 아, 파도 많이 칩니다. 한 2주 동안 파도가 엄청 거셌었다가 딱 오늘 파도가 좀 잔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동해바다로 달려왔습니다. 맛있는 해산물 넣어서 먹으려면은 해삼이랑 딱 전복이 한 마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와, 진짜 산삼만 이제 군침 좋아, 진짜로. 진짜 맛있겠지. 아, 근데 맛있겠다. 내가 영상마다 전복은 청계분들이랑 트러블을 만들 수 있으니 잡지 않는 게 좋다고 계속 이렇게 영상에다가 얘기를 했었거든. 그렇게 계속 말하다가 내가 갑자기 또 전복 잡아가지고 먹으면은 또 앞뒤가 안 맞잖아. 아,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따가 봄동 비빔밥 해가지고 비빔밥 먹으면서 전복에 대한 얘기도 깔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아, 오늘 깔끔하게 뭐가 다 정리되는 거야? 그러면 전복을 내가 딱 한 마리만 잡아올게. 아, 오케이, 좋아. 어이구, 조심해. 아, 이게 미끄러운 거잖아, 이게. 준비하여. 올게요. 이스! 아, 딱 크다, 지금. 뭐야. 다 들어가네. 저는 오늘도 시원한 바닷속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아, 역시나 동해바다 얼마나 시야가 좋던지 물속이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잠수를 해서 물속 구경을 한번 시작합니다. 두리번 물속에 어떤 맛있는 해산물이 있나 살펴보고 있는데 수많은 미역들이 바위들을 전부 가려버렸더라고요. 바위들이 보여야 바위에 붙어있는 부착 생물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건 온통 미역들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피문어가 있을 만한 숨기 좋은 깊은 굴을 하나 만나서 아래에 피문어가 숨어있나 슬쩍 한번 찾아봤지만 문어의 흔적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 번 더 잠수를 해서 미역 사이에 은신을 하고 있는 멍게를 한 마리 만났습니다. 이렇게 미역들 사이사이로 멍게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따 먹을 봄동 비빔밥에 멍게도 한 마리 넣으면 좋겠는데 사이즈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수심이 꽤나 깊은 곳, 미역 한 줄기가 저를 유혹합니다.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저를 유혹하는 녀석에게 다가가 보는데 수면 위에서 딱 이 녀석, 이 미역 한 줄기만 정말 커다랗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첫눈에 반했다는 그런 표현이 딱 맞아 들었습니다. 녀석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머리 끄댕이를 잡아 수면 위로 상승해 줍니다. 이 녀석은 이따가 봄동 비빔밥에 쌈을 싸서 맛있게 먹어줄 거예요. 오늘 조가망에 처음 들어가는 맛있는 해산물은 바로 이 미역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아래로 목표물을 발견하고 갈고리를 장전, 아래로 잠수를 쭉 해보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보이는 건 미역분, 미역 사이로 오늘의 목표 전복을 한 마리 발견합니다. 들고 있던 갈고리로 전복을 툭 떼서 수면 위로 올라가 보는데 한 마리만 따가려고 했던 전복이 사이즈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새끼 전복은 바다로 돌려보내주고 잠수를 한번 해보는데 와, 제가 7mm 두꺼운 수트를 입고 있다 보니 잠수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미역들 사이로 전복을 한 마리 발견했어요. 살랑살랑 춤을 추는 미역들 사이로 전복이 한 마리 떡하니 붙어 있더라고요. 녀석을 한 번 더 갈고리로 후킹을 살짝 해서 딱 손에 들고 올라오는데 역시나 사이즈가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사이즈가 좋은 전복을 찾고 있는데 밑으로 뭔가를 하나 발견합니다. 카메라로 녀석을 조준을 하고 바로 덕다이빙을 해서 아래로 잠수를 해보는데요. 아래에서 발견한 녀석들은 아주 맛있는 꽃멍게였습니다. 사이즈가 꽤나 나쁘지 않아서 맛있는 꽃멍게를 손으로 꽉 잡아 위로 상승을 해보는데요. 맛있는 꽃멍게들이 수중 절벽 옆으로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조가망에서 홀로 쓸쓸히 있던 외로운 미역에게 친구를 하나 선물합니다. 이번에는 연안에서 조금 더 멀리 나가보는데요. 수심이 점점 깊어지는 찰나 바닥으로 커다란 수중녀를 하나 발견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미역이 엄청 많이 자라가지고 바위 자체가 안 보이네요. 잠수를 해서 구석구석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역들이 얼마나 길던지 바위 전체를 감싸 버렸더라고요. 정말 바위 표면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위 표면이 보여야 부착 생물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는 건 온통 미역뿐. 틈 사이사이를 유심히 찾아보면서 발견한 녀석은 좀 전에 만났던 꽃망개들이 또 붙어있더라고요. 하지만 따기에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아 구경만 하고 위로 상승합니다. 계속해서 포인트를 이동해 보는데 미역들이 많이 자라서 벌써 모래사장으로 떠밀려 내려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안반지역 옆으로 툭 튀어나온 뭔가를 하나 발견하고 손으로 얼른 떼내보는데 짜잔, 맛있는 섭들이 해초들과 모래들로 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네 두 마리는 이따 저녁에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어야겠어요. 한 번 더 제 시야를 가리는 미역들 사이로 오늘의 목표 중 맛있는 전복을 한 마리 더 발견했습니다. 녀석을 손으로 얼른 잡아 위로 상승하는데 아까 잡았던 작은 새끼 사이즈의 전복들보다는 사이즈가 아주 좋더라고요. 나이스 깨차. 전복을 한 마리 구경하고 한 번 더 고개를 돌리니 수중 절벽 옆으로 수많은 멍게들이 붙어있더라고요. 멍게는 입수공과 출수공이라는 두 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멍을 이용해서 바다에 수질 정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아주 고마운 해양 생물입니다. 우측으로 멍게들을 여러 마리 구경을 하고 바닥까지 잠수를 해보는데 아래에서 만난 녀석은 짜잔. 제가 이 해삼을 찾으려고 지금까지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아주 반가운 해삼을 나이스 개차했습니다. 이제는 봄동 비빔밥에 넣을 맛이 있는 해산물들을 다 잡은 것 같아서 출수를 하는 중입니다. 출수를 하는데 아래로 피문어가 있을 만한 굴들이 보여 물 밑도 찾아주고 말미잘에게 잡힌 물고기도 한 마리 구경하고 이제 육지로 나가봅니다. 고생했어. 노을이 엄청 심해. 장난 아니던데? 와, 너울 봐봐. 장난 아니야, 진짜. 오지마. 와, 장난 아니던데, 진짜 좀. 해삼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잡지도 않을 때는 엄청 잘 보이더니 꼭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네. 계속 왜 못 나왔냐면 해삼 찾느라고 해삼 한 마리 딱 썰어갖고 먹고 싶은데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손바닥만한 거 한 마리 잡아왔어. 아까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여기 봤어. 오늘의 조감을 뭘까? 짜잔. 오. 미역이 엄청 많더라고. 비빔밥에 싸먹으려고 이거 전복이랑 해삼 하나 이렇게 멍게까지 해갖고 비빔밥 이렇게 만들어 먹자고 이거. 벌써 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봄도 야, 앞에서 세척을 해온 거야 대충. 장난 아니다. 야, 그럼 야. 와, 소리가 아삭아삭 소리가. 너무 좋아. 내가 아까 생으로 먹어봤거든? 한번 먹어봐. 이거 진짜 완전 한번 먹어볼게. 그 봄 향이 딱 들어오더라고. 와, 그치? 봄동 맛있지? 진짜 맛있다. 이 유행할 만하더라. 딱 먹어보니까 봄 향이 싹 들어와. 야, 입맛이 사는데? 그냥 먹어도? 색이 입혀지고 있어. 예쁘게. 액젓도 들어가고 이게 액기스야. 아마 짤 거야. 밥이랑 딱 비빔밥으로 만들면은 간이 딱 맞을 것 같아. 한번 먹어봐. 자, 어떤가? 짠가? 야, 말이 필요 없어. 야, 어때? 괜찮아? 진짜 맛있다. 먹어볼게요. 미쳤다. 와, 박수를 칠 수가 없네. 나 너무 맛있다. 와. 끝났다. 사람들이 봄동하지 알겠다. 진짜 봄동 비빔밥이 이게 유행할 만합니다 이게. 와. 진짜 맛있다. 야, 해삼이 원래 엄청 많거든? 엄청 많은데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가지고 결국에 이거 작은 거 한 마리 잡아왔네. 보면은 이게 모래집이 있어가지고 빼내고 한번 쫙 헹궈야 돼. 이 자연산 해삼 겁나 맛있지. 이게 산삼이다, 산삼. 그럼 바다의 산삼인데. 야, 그냥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쫙 꺼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꺼내면은 얘네도 이게 모래야. 이게 모래. 이게 내장이거든. 그렇구나. 이거는 싹 버려. 안에 보면은 까맣게 이렇게 있잖아. 까맣게 보면 이것도 딱 잘라주는 거야. 여기까지. 처음 봐. 나 되게 손 싸는 거 진짜. 이렇게 딱 잘라주고 나머지는 먹으면 돼.
해골채 진짜 맛있게 먹는다. 전복. 와. 야. 와. 이렇게 딱 해주고 여기 뒤로 딱 돌려. 여기 뭐가 있잖아. 입이야. 이게 식도란 말이야. 아 이게 어. 그 입이구나. 여기까지 딱 썰어줘. 입이랑 식도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야. 아 이거는 벌써. 같이 잘라줘야 돼. 여기 기생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전복이 돌에 갯바위들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때가 많이 낀다고.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알지? 몰라. 똑같아. 전복도 원래 하얗다. 아, 몰랐네. 전복 내장이거든. 이게 저 전복 내장인데 이게 개우라고 그러는 거야. 고급 횟집 가면은 개우 소스라고 나오잖아. 알아. 그게 이거야. 그래서 이 끝에 이거만 딱 제거해주고, 이게 모래즙이거든. 모래즙만 이렇게 제거하고 살짝 눌러봐서 모래가 잡히는지 봐야 돼. 모래가 안 잡히면은 이건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와 개우. 이렇게.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거 먹으면 전복 한 마리 통째로 먹은 거지. 친구 안 주는 거 아닙니다. 친구가 원래 해산물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거예요. 하나 먹어봐. 어때? 와 죽여? 바다 냄새. 나도 하나 먹어볼까? 야, 전복 이 맛이지. 와 진짜 맛있다. 전복 이 맛이야. 진짜 맛있다. 야, 봄동 덮밥이네 이거. 진짜. 봄동 덮밥. 집에서 뿌려서 오긴 했는데 한 번 더 돌리자고. 와. 듬뿍. 자 일단 먼저 비볐습니다 저희. 비웠고 여기다가 전복 싹 그대로 올리고 해삼. 야, 근데 친구 너 해삼 괜찮네? 나 해삼 좋아하지. 해삼 싹. 이거 남자 이거 정력제야 이거 해삼이. 안 먹어도 상관없다고. 너무 좋아? 안 먹어도? 멍게. 멍게. 야, 이렇게. 와. 이 미역이 벌써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바위를 다 가리고 있어. 바위들이 안 보여. 미역들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여기다 봄동 올려가지고 미역에다가. 와. 미쳤지. 전복 하나 올리고. 와. 바다가 들어오는데 바다가. 산이랑 바다가 만나는 맛이랄까? 맛있어. 맞아. 산이랑 바다랑 만났네. 그 맛이랄까? 이야.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최고다. 야 미역에 싸먹는 거 진짜 좋다. 뱃살이. 와. 전박. 미역이 엄청 많이 자랐어. 딱 맛있을 때라서. 와 어때? 진짜 나 산이랑 바다랑 만났다. 뭐라는 거야? 산이랑 바다랑 만났다. 진짜 산이랑 바다 만났어. 맞아. 그런 말 있어. 봄동이 고기보다 맛있대. 나 이해를 못했다. 이해가 가네. 계절 음식은 웬만한 고기보다 맛있는 것 같아. 진짜 계절 음식은. 맞아. 여기 놀던 자리는 깨끗하게 치우고 갑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전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죠. 전복이라는 게 참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얘기를 풀어내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과 제 개인적인 견해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꼭 제가 말씀드리는 정답이 아니라는 점은 미리 좀 밝혀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적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마을어장이라는 것부터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을어장이라는 거는 어촌계에서 바다의 어느 구역 내에서 종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복이나 해삼 같은 품목들을 마을어장 내에 뿌려두고 종폐를 뿌려둔 품목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드넓은 바다에는 어촌계에서 뿌린 종폐뿐만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자연산 전복과 자연산 해삼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 이런 자연산들은 우리 국민들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해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잘 지켜가면서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이게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해녀분들의 주수입원이 전복이다 보니까 이 전복 채취에 대해서 어촌계분들이 굉장히 많이 민감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자연산과 종폐 전복을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은데, 종폐 같은 경우에는 작은 새끼들을 마을어장 내에다가 이제 뿌려놓는 거기 때문에 색각이 초록색
탈색으로 처음에 뿌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자연산들은 자연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위에 따개비나 해초들도 많이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자연산과 종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법으로 폐각이 더러운 건 자연산이고 폐각이 깨끗한 건 종폐다라고 딱 기준을 정해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연산이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그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복을 잡아도 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참 어렵죠. 결론은 자연산이면 잡아도 된다라는 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전복 바다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죠. 맘만 먹으면은 뭐 1시간 동안 수십 마리를 전복을 잡을 수도 있는데 전복은 채취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해루질에 대해서 법적인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시청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전복을 수십 마리씩 잡아서 나오면은 배경 지식 없이 제 영상만 보고 막 잡아오시다가 어충계분들한 트러블이 생겨서 경찰서를 가시고 또 벌금을 또 물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해루질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가 전복은 잘 채취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잘 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자연산은 채취를 해도 된다. 하지만 자연산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가 전복을 오늘 한 마리 잡아가지고 봄동 비빔밥에 먹고 싶어서 잡아서 나왔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해소가 되었을지. 실례하겠습니다. 짜잔. 수가 두꺼워가지고 엄청 답답합니다. 빨리 좀 흙도 좀 얇아졌으면 좋겠어. 해루질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야,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카페 스카 형님네 집이거든요. 오늘 원래 동출을 같이 형님이랑 하기로 했었다가 형님이 요즘에 바쁜 일정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편하게 와서 집을 쓰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형님네 집에 하루 신세를 좀 지기로 했습니다. 형님네 집에서 좀 쉬다가 이제 야간 다이빙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파도가 더 잔잔해져요. 아까보다 지금도 파도가 훨씬 없죠. 완전 지금 장판이 되고 시야도 엄청 좋아졌는데 파도가 더 죽는다고 합니다. 되게 왔어. 아니 여기 차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붙여. 여기 이제 마지막 버디까지 도착했습니다. 오늘 목표종 무엇이냐? 두구 바로 오늘 목표종 한 번 더 제가 오늘 돌삼치 사냥에 도전을 합니다. 한 2주 전인가요? 돌삼치 사냥에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서 그때 돌적 잡아가지고 정말 맛있게 한번 먹었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돌삼치 사냥에 도전할 거예요. 이 대물 전용 뜰채 들고 가서 돌삼치 시즌 지나가기 전에 사이즈 좋은 녀석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보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피문어 시즌이지 않습니까? 피문어 시즌이기 때문에 이 뜰채랑 이 피문어 갈고리까지 같이 들고 가서 돌삼치랑 피문어 사냥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빙 재밌게 즐겼으니까 야간 다이빙은 전투 해루질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도 해루질 안전하고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낮에 아주 힐링 해루질을 하고 드디어 본격적인 전투 해루질을 하기 위해 야간 밤바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닥으로 뭔가가 하나 보이길래 바로 잠수를 해보는데 낮에 구경을 했던 해삼보다 더 맛있는 흑삼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흑삼을 한 마리 구경하고 아래로 피문어가 한 마리 보이길래 바로 잠수를 해보는데 돌이야. 피문어 대가리랑 돌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한 번 더 아래로 뭔가를 발견. 덕다이빙을 해서 잠수를 쭉 해보는데 이게 웬걸 아주 귀여운 도치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바위에 찰싹 달라붙어 멀뚱멀뚱 있길래 들고 있던 뜰채로 한 번에 딱 잡아 녀석을 포획 성공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알배기 도치를 잡지 말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도치는 알을 먹으려고 잡는 생선입니다. 한 번 더 아래로 오늘의 목표종 돌삼치를 발견하고 부력을 이겨내며 열심히 잠수를 한번 해보는데요. 바위 돌 틈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녀석 바로 뜰채를 대보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예민한지 순식간에 도망을 가더라고요. 보통 야간에는 물고기들도 잠을 자거나 움직임이 아주 둔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그마한 인기척에도 빠르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한 번 더 돌삼치를 만나 뜰채를 갖다 대보는데 이리저리 도망가는 녀석. 그 순간 녀석이 뜰채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나이스 개차. 뜰채를 들기만 하면 되는데 녀석이 뜰채 끝까지 들어가야 망에 엉키면서 녀석이 탈출을 할 수 없는데 제가 너무 섣부르게 뜰채를 먼저 들어버렸습니다. 자기야 잡았어? 못 봤지? 없냐. 버디의 조가 상황을 확인하고 고개를 돌리니 이번에는 엄청난 꽃멍게 밭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예쁜 꽃멍게가 얼마나 많던지 바위 전체를 빼곡히 덮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버디가 피문어를 한 마리 저에게 건네더라고요. 그런데 사이즈가 아주 애매합니다. 에헤이 미잘입니다. 너무 작아.
피문어의 금지체장은 600g으로 600g 미만의 피문어는 포획하실 수 없습니다. 동생이 저 카메라에 담아보라고 녀석을 데리고 저에게 갖다 준 거더라고요. 작은 애기 피문어를 바다로 돌려보내주고 결국에는 포인트를 한번 이동을 했습니다. 그날은 밤에 굉장히 추웠어서 오돌오돌 떨며 포인트 이동하는 것을 망설였던 날인데 포인트 이동 후 수중열을 구석구석 살펴보는데 10분밖에 되지 않아 급하게 보태 형님을 호출해봅니다. 아래 오늘의 목표 요정 기다리고 기다리던 피문어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때 정말 얼마나 반갑던지 피문어가 돌틈 사이에 쏙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녀석의 숨을 만한 깊은 굴이 보이지 않았기에 이 순간을 만끽하려고 한 번에 잡지 않고 녀석의 모습을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나이스 개차. 사이즈가 아주 좋은 10kg가 넘는 대왕문어는 아니었지만 3kg는 좋게 넘을 만한 녀석이었습니다. 오늘 야간 해루지를 들어와서 별다른 소득이 없어 마음이 급해지려고 하던 찰나에 아주 반가운 녀석이 짠 하고 선물같이 나타나 줬습니다. 아주 도파민이 정말 뿜뿜 하더라고요. 녀석을 이리저리 펼쳐주고 기념사진을 찍어주며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 봅니다. 오늘 쓸쓸했을 조가망에 배를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피문어를 한 마리 개차하고 나서 연속으로 뭔가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바로 바닥까지 잠수를 쭉 해보는데 왼손에 들고 있던 뜰채를 오른손에 옮겨잡고 녀석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짜잔, 녀석의 정체는 바로 해초 사이로 대물 돌삼치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녀석의 앞쪽을 막고 꼬리를 툭 건드려주니 짜잔, 나이스 개차. 큼지막한 돌삼치가 깊은 망 끝까지 잘 포획됐더라고요. 이렇게 망 끝까지 들어가야 물고기를 안전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돌삼치 사냥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침착하게 잡았습니다. 조가망에 홀로 들어있을 피문어에게 아주 잘생긴 돌삼치 친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슬슬 출수를 하고 있는데 모래사장 위로 예쁜 민들조개들이 빼꼼빼꼼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민들조개 잡으러 한번 와야겠습니다. 자, 개봉박두. 야, 오늘 꽝 치운 줄 알았잖아. 두근두근 뭘까요? 야야야야야. 우와. 저 대왕문어입니다. 대박이다. 살아있어. 대왕까지는 아니고 한 3kg짜리 영 문어 한 마리 잡았어. 와 장난 아니다. 저번에 내가 실패했잖아. 이거 진짜 돌삼치. 회 떠가지고 맛있게 먹자고 이거. 와, 올라가는 거 봐. 와 장난 아니다. 같이 뭐 어디 형이랑 동생 나눠주고 싶은데 오늘 스카 형님께서 또 집을 또 렌탈을 해주셨잖아요. 다리 딱 두 장만 안주로 먹고 나머지는 이거 스카 형님네 냉장고 채워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손질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형님네 냉장고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이런 문어 못 보지 않았어? 어디서 봐? 그치. 이제 해루질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낚시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런 피문어 보기 힘들잖아. 나 같은 사람 많이 보기 힘들지. 이렇게 대가리를 깐 다음에 내장이거든? 내장 먹기도 하더라고. 나도 먹어봤는데 이게 맛있진 않아. 안 먹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게 심장인데 여기 심장 옆에 먹물주머니가 붙어있어. 여기 이게 먹물주머니야. 아 이게 이게 터지면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터지도록 잘 떼는 게 제일 중요해. 안 터뜨리고 잘 하면 이렇게 통째로 나와. 그대로 버리는 게 제일 베스트. 이쪽 보면은 이게 입이야. 처음 보네. 오징어 입으면 팔잖아. 오징어 입. 누가 입. 눈깔까지 빼주면은 얘 손질 끝. 반대쪽도 이렇게 다리 쫙 떼고 나머지입니다. 이거는 봉지에 잘 넣어가지고 형님들 냉장고 채워드릴게요. 두 개도 되게 크다. 두 개도 커. 이렇게 좀 날리면서 하는 거야. 오늘의 세팅 클래스 피문어의 돌삼치. 이 돌삼치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돌삼치 드디어 잡았습니다. 뭐야 이거는? 이거 보약. 보약? 야, 보약하면 뭔지 알지. 이거 100% 이거 문어 육수다. 와. 야, 문어 육수. 저는 이거 문어 삶으면은 이 육수를 안 버립니다. 그대로 마셔도 엄청 시원합니다. 진짜. 야, 보약. 오늘 형님이 포인트 이동하자고 말씀 안 하셨으면 오늘 못 잡은 거예요, 다 이거. 아우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원래 강원도가 이렇게까지 추워요? 예전에는 안 추웠던 것 같은데. 소맥 한 잔 부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잘 먹을게요. 돌삼치가 진짜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삼치 2개 직접 먹어야 돼 이거. 문어. 돌삼치. 와, 맛있네. 이게 비린 맛이 한 개도 없다. 문어 먹어볼까? 어우, 문어 대박. 큼막하게 잘 썰었는데. 오 진짜.
확실히 문어가 맛있긴 하다. 문어가 확실히. 탱탱하네. 많이 안 삶았더니 탱탱하네. 너무 맛있어요. 잘 삶을 줄 모르니까 아예 그냥 푹 삶아버렸거든요. 너무 맛있네. 찬물로도 하셨어요? 찬물에 한번 씻었어요. 와. 근데 안 씻는 게 나을 뻔한 것 같아요. 맹물로 씻어버리니까 여기에 맛이 빠지는 느낌? 농축된 맛이 있는데 그게 쉽게 나가잖아. 이 육수를 샤브샤브 해도 되겠다 나중에. 그러네. 사람들이 문어 육수로다가 라면 끓여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나는 그게 별로. 왜냐면은 문어의 특이한 맛이 나야 되는데 라면 맛에 흡수당해가지고 이것만으로도 맛있는데. 우리 엄마가 87세시거든. 깨난 자식이라서. 근데 이 문어 육수에다가 라면 면만 넣어드리면 그렇게 잘 드셔. 원래 라면 국물을 안 드시거든. 매워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드리니까 그렇게 잘 먹어. 제가 맛이 있잖아. 아, 자, 근데 해루질 해보고 싶지 않아? 난 근데 물 좋아하니까 난 진짜 하고 싶고. 그래. 좀 해보고. 제일 친한 친구가 전문가니까. 기왕이면 여름에 시작하면 좋겠다. 물이 차고 올 때 안 들어가 봤던 사람이 차고 올 때에서 싫으면은 아예 안 해서 많거든. 5월만 돼도 낮이 엄청 더워. 우리나라에서 스쿠버 하는 애들이 배우고 나서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추워서 추울 때 배워. 그게 엄청 커요. 그 다음에 컨텐츠 해야겠다. 찜문어 끓여서 육수로 끓는 물에서 야채 준비해서 샤브샤브. 문어 시즌이 지금 거의 5월까지니까 5월 전에 한번 컨텐츠. 너 이거 보약이에요 보약. 야 이거 다 먹었어 진짜. 맛있다. 너 내가 한 10만 유튜버만 됐어도 딱 내 매니저 시키는데 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 문어가 진짜 장난 아니야. 나한테 이게 진짜 최고야. 아 진짜 맛있다 그람치. 아 날씨 엄청 좋습니다. 파도도 엄청 장판이고 이제 드디어 봄이 오나 봐요. 형님 덕분에 아주 편하게 잘 쉬다 갑니다. 석국 2개 주세요. 석국입니다. 석국. 걸쭉해가지고 맛있어. 무슨 맛 나? 와 맛있네.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이번 해루질 여행 굉장히 재밌게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다음 해루질도 재밌는 해루질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